쿨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 갔다가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 공연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광장엔 벌써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온 외국인 팬들이 가득했거든. 무대 설치가 한창인 철제 구조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 공연장 답사를 왔다는 사람, 심지어 티켓을 못 구했는데도 스크린이 보이는 자리를 잡으려고 영국에서 날아온 팬도 있었어. 광화문 근처 명동이나 을지로 카페, 부츠숍에도 팬들이 몰리면서 상인들은 손님이 2배는 늘었다며 들뜬 표정이었지. 공연 티켓은 무료인데 어떻게 최대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지 쿨리는 취재하면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졌어. 뉴쌤께 물어봐야겠다. 뉴스쿨 TV. 쌤, 제가 BTS 컴백 콘서트 관련 뉴스를 취재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티켓이 무료인데 어떻게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큰 돈인데 BTS 팬들은 다 부자들인 걸까요? 콜리가 아주 중요한 걸 포착했네. 팬들이 공연장 안에서 쓰는 돈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야. 공연장 밖에서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거든. 대부분의 팬들이 외국에서 오니까 비행기 값이들 태고 호텔에도 며칠씩 묵어야겠지. 게다가 밥도 여러 끼를 먹게 될 거고 원고까지 여행을 왔으니 쇼핑도 하겠지. 아, 맞다. 제가 취재해보니 예전에 BTS가 공연을 했을 때 공연장 근처 편의점 매출이 평소보다 6.6배나 뛰었다고 했어요. 그렇지. 게다가 팬들은 서울만 보고 가지 않잖아. BTS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곳이나 멤버들 고향까지 찾아다니니까 지방 경제까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쌤 취재하면서 또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슈퍼스타 경제학, BTS 노믹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야. 쉽게 설명해 줄게. 쿨리, 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가 있다고 치자. 그 가게가 맛있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지? 손님이 많이 와서 줄을 서겠죠. 그럼 그 손님들이 떡볶이만 먹고 가겠어? 아, 옆에 있는 문방구도 들르고 편의점도 가고. 바로 그거야. 슈퍼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을 가진 떡볶이 가게 같은 거야. BTS 한 팀이 유명해지면 BTS를 보러 온 사람들이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화장품도 사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지는 거지. 이렇게 슈퍼스타 한 명 혹은 한 팀이 한 나라의 소비와 관광 산업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현상을 슈퍼스타 경제학이라고 해.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런 휴가를 내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생겼고 BTS는 BTS노믹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거야.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해요. 근데 쌤, 저는 취재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BTS 전에도 우리나라 가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그걸로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벌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야. 오늘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농토가 불타고 공장도 없어서 외국에서 밀가루랑 설탕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어. 그때 정부는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지. 그때 뭘 만들어서 팔았어요? 처음엔 옷, 신발, 가방 같은 거였어. 이걸 경공업이라고 해. 기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손으로 꼼꼼하게 만드는 일이라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거든. 당시 우리나라엔 일할 사람은 많았지만 돈이 없었으니 딱 맞는 출발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서울, 부산 같은 도시로 몰려들었어. 아,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 건가 봐요. 맞아. 그러다 1970년대가 되면서 정부가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잡아 저렴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보다 더 크고 비싼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였지.
철강, 조선, 석유, 화학 같은 중화학 공업을 키워보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철을 만드는 제철소를 세우고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를 지었어. 배 한 척은 신발 몇십만 켤레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니까 나라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효과적이었지.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파는데 그때부터 그런 산업도 발달한 거예요?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야. 특히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 됐지. 반도체가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두뇌 같은 부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많이 판다고 들었어요. 그래, 맞아.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정보통신 산업이 크게 발달했어.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데 그때부터 발판이 마련된 거지. 그리고 이 시기에 슬그머니 또 다른 것도 시작됐어. 그게 뭐예요? 바로 드라마야.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시아 곳곳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 이게 한류의 시작이야. 이를 발판으로 K-팝이 점점 더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2000년대 이후엔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옷 같은 걸 만들다가 큼지막한 배를 만들게 됐고, 이후에 자동차,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들다가 이제는 문화 콘텐츠를 파는 나라가 된 거네요. 완벽한 정리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55년엔 5천 원도 안 됐는데 2025년엔 5,241만 원으로 불어났거든. 헉, 5천 원이랑 5,241만 원은 너무 큰 차이잖아요. 1만 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런데 쿨리야,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반도체랑 BTS 둘 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수출 상품이지만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 어떻게 다를 것 같아? 반도체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BTS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라는 점이요. 맞는데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 반도체는 하나를 만들어 팔면 그걸로 끝이지만 BTS의 노래는 한 번 만들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것도 계속해서 팔 수 있어. 스트리밍으로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억만 번 듣는다고 치자. 이렇게 많이 들어도 BTS는 억만 번씩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불러. 공장도 외연도 없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화문 공연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 투어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가 봐요. 그게 1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하, 맞아. 물론 그 숫자는 추정치라 두고 봐야 하지만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BTS 한 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까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체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화 콘텐츠가 반도체만큼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쿨리가 광화문에서 직접 목격한 풍경이 바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 나아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도 BTS처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